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그 익숙한 향과 따뜻한 온기가 우리를 깨우는 듯 하지만 혹시 그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이유 없이 머리가 욱신거리고 손이 떨리거나 심장이 쿵쿵 뛰는 경험을 하셨다면 그 원인은 바쁜 일상이나 나이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승호, 50년 가까이 의학계에 몸담으며 5,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건강을 돌본 의사입니다. 85세인 지금도 여전히 현역으로 여러분처럼 건강한 노후를 꿈꾸는 중장년과 고령자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병원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커피로 인해 겪는 미묘한 신호들을 발견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커피가 단순한 기분 좋은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 호르몬, 면역 체계를 뒤흔드는 강력한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0세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믹스커피 2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지만 늘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되며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하셨죠. 선생님,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없고 밤마다 뒤척이다 잠이 들어요. 이게 다 나이 탓일까요? 라고 물으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할머니께 커피를 잠시 끊어보는 간단한 도전을 제안드렸습니다. 단 2주 만에 할머니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소화가 편해지며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왜 그토록 익숙한 커피가 우리 몸에 이런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몸의 경고 신호와 커피의 숨겨진 위험, 그리고 이를 대체할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2주만 실천해보시면 여러분의 몸이 감사 인사를 전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 한 잔에 그 익숙한 향과 맛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그 한 잔이 우리를 깨우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혹시 그 커피가 단순히 기분 전환 음료가 아니라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커피 한 잔 속에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커피는 단순히 카페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계에 몸담아온 이승호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커피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목격해왔죠.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 호르몬, 면역 체계를 뒤흔드는 강력한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사실은 고온에서 볶아낸 원두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가지 화학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중 몇 가지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최종 당화산물, 즉 AGES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세포를 빠르게 노화시키고 혈관과 조직을 약화시켜요. 나이 들수록 피부가 푸석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느낌. 혹시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AGES는 이런 변화를 가속화합니다.
두 번째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입니다. 유럽연합은 이 물질을 견천 4ppm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0.0 ppm을까지 허용되고 있죠. 이 말은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벤조피렌, 변성된 당단백질, 그리고 커피 재배 과정에서 남은 농약까지 이 모든 것들이 커피 한 잔 속에 녹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한 잔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70% 이상이 하루에 커피를 두세 잔 마십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카페인 섭취량, 성인은 하루 400mg을, 임산부는 300mg을 훌쩍 초과하는 양이죠. 이렇게 과다 섭취된 커피는 간, 신장, 갑상선, 심지어 뇌까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간과 신장은 독소를 해독하느라 이미 바쁜데 커피가 추가로 부담을 주면 몸이 점점 지치게 됩니다. 제 환자 중 68세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커피 3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죠. 하지만 늘 머리가 무겁고 두통 때문에 병원을 다니셨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을까요? 나이 때문인가요? 라고 물으시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할머니께 커피를 잠시 끊어보는 도전을 제안드렸어요. 단 한 달 만에 놀랍게도 두통이 사라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커피를 끊으니 아침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네요. 손주들 얼굴 보는 게 더 즐거워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유 모를 두통이나 피로를 느끼고 계신가요? 아침에 커피를 마셔도 몇 시간 뒤 다시 졸리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커피 한 잔의 진실을 주목해 보세요. 커피는 단순히 잠을 깨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커피가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다음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가 단순히 잠을 깨우는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 깊숙한 곳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커피 한 잔은 우리의 기분을 잠시나마 상쾌하게 만들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몸의 6대 주요 시스템을 뒤흔드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계에 몸담으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커피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도록 귀 기울여 주세요. 먼저 커피가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시스템은 부신과 호르몬 시스템입니다. 커피에 든 카페인은 부신을 자극해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만듭니다. 코르티솔이 많아지면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고 불안감이 커지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나이 드신 분들께는 이 영향이 특히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피로가 쌓이고, 피로가 쌓이면 몸이 점점 더 지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혹시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몸이 붓고 체중이 쉽게 변하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연구에 따르면
커피 과다 섭취는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분 30대 여성들에게 갑상선 기능 이상이 흔히 나타나는데 커피가 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커피가 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죠. 세 번째는 혈관과 심혈관계입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또 갑자기 확장시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로 인해 두통이 생기거나 혈압이 불규칙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장이 쿵쿵 뛰는 심계항진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죠. 이런 증상은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야 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매일 마시는 커피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간과 신장입니다. 우리 몸은 간과 신장을 통해 독소를 걸러내고 배출하는데 커피에 포함된 수많은 화학 물질은 이 기관들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간과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빠지면 독소가 몸에 쌓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는데 커피는 이 부담을 더 키우는 셈이죠. 다섯 번째는 뇌와 신경계입니다. 커피는 뇌를 자극해 일시적으로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경계의 의존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커피를 끊으면 머리가 욱신거리는 금단성 두통이 생기곤 하죠.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뇌가 커피에 길들여졌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역과 세포 시스템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즐겨 마시는 아이스커피, 시원해서 좋지만 천을 떨어뜨려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천이 낮아지면 암세포가 성장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아이스커피 한 잔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제 환자 중 76세 이민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민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지만 손떨림과 심계항진에 시달리셨죠. 진료실에 오셔서 선생님, 심장이 쿵쿵 뛰고 손이 떨려요.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물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어르신께 커피를 잠시 끊어보는 도전을 제안드렸습니다. 3주 뒤 어르신은 다시 찾아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손떨림이 거의 없어졌고 밤에 잠도 깊이 자요.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어르신은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는 시간이 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을 느끼고 계신가요?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피로한 느낌이 드신다면 이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커피가 단순히 잠을 깨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이제 이 경고 신호들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여러분의 몸이 커피를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6가지 신호가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계속 이어가 봅시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커피가 우리 몸의 6대 주요 시스템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경고 신호를 보내죠. 이 신호들은 마치 몸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과 같아요. 이제 그만 커피를 내려놓아야 할 때야 라고 말이죠.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계에 몸담으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이 신호들을 발견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6가지 초기 신호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느끼고 계신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불면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 느낌. 혹시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커피는 뇌를 자극해 잠을 쫓아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카페인이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하게 만들죠. 이로 인해 밤에 뒤척이거나 새벽에 깨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께는 이런 수면 장애가 더 큰 피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만성 두통입니다. 약을 먹어도 쉽게 낫지 않는 머리 아픔. 혹시 겪고 계신가요? 이는 카페인 금단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커피를 마시면 뇌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되지만 그 효과가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며 두통이 생기죠. 많은 분들이 이 두통을 나이 탓이나 스트레스 탓으로 넘기지만 사실은 매일 마시는 커피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떨림과 심계항진입니다. 심장이 쿵쿵 뛰거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커피가 부신을 과도하게 자극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커피를 마신 뒤 심장이 빨리 뛰거나 손이 떨린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네 번째는 손발 냉증입니다. 특히 아이스 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들께 흔히 나타나죠. 커피, 특히 차가운 커피는 천을 떨어뜨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겨울이면 유난히 더 추위를 느끼신다면 커피가 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혈액순환이 중요한데 커피가 이를 방해한다면 건강에 큰 부담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장애입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늘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이 습관이신 분들, 혹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커피가 위를 자극하고 장내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과 경화유지는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각성 후 급격한 피로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셔 잠을 깨도 몇 시간 뒤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는 커피가 뇌와 신경계를 일시적으로 자극하지만 그 효과가 떨어지면서 몸이 더 큰 피로를 느끼는 겁니다. 이는 커피에 의존하게 된 신호로 몸이 자연스러운 에너지 균형을 잃고 있다는 뜻이죠. 제 환자 중 81세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믹스커피 3잔을 마시며 하루를 보내셨지만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손발이 차가워 괴로워하셨죠. 진료실에서 선생님, 밥을 먹어도 속이 편치 않고 손발이 왜 이렇게 차가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커피 대신 쌍화차를 드셔보시라고 제안드렸어요. 한 달 뒤 할머니는 환한 얼굴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선생님, 소화가 편해지고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몸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게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호들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손발이 차갑거나 이유 없이 피로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여러분의 몸이 커피를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몸은 점점 더 큰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이제 이 신호들이 왜 더 위험한지,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사랑했던 믹스커피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커피가 우리 몸에 보내는 6가지 경고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불면, 두통, 손떨림 같은 신호들은 우리 몸이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는 소리였죠. 하지만 커피 중에서도 특히 더 위험한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믹스커피입니다. 그 달콤한 맛과 간편함 뒤에 숨겨진 함정,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계에 몸담으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믹스커피의 위험을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즐기는 그 한 잔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믹스커피는 한국인의 일상에 깊이 뿌리 박힌 음료죠. 아침에 사무실에서, 점심 식사 후 동네 카페에서 혹은 집에서 TV를 보며 한 잔씩 마시는 그 익숙한 습관. 하지만 이 믹스커피 한 잔에는 단순한 커피 이상의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믹스커피의 주요 성분은 정제당과 수소화유, 즉 경화유지라고 불리는 가공된 기름입니다. 이 성분들은 고온에서 결합하면서 수백 가지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독성 물질들은 당뇨병, 비만, 대사 이상, 심지어 신경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이런 성분들이 심혈관 건강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가짜 건강 신화입니다. 한때 광고에서 프리문 코코넛 오일에서 왔으니 건강에 좋다고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도 젊은 시절 그 말을 믿고 믹스커피를 즐겨 마신 적이 있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프림은 코코넛 오일이 아니라 경화유지라는 산업용 기름과 유사한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화유지는 혈관을 막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이 사실은 우리 몸에 조용히 부담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제 환자 중 70세 장승민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믹스커피를 4잔씩 마시며 하루를 보내셨죠. 하지만 당뇨 수치가 치솟고 늘 피로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선생님, 커피가 이렇게 해로울 줄 몰랐어요. 그냥 달콤해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라고 하소연하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믹스커피를 끊고 대신 따뜻한 쌍화차를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뒤 할아버지는 환한 얼굴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피로가 줄었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볍네요. 할아버지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웃음꽃을 피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믹스커피를 즐겨 드시나요? 식사 후 한 잔, 친구와 수다 떨 때 한 잔. 하루에 몇 잔씩 마시다 보면 어느새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믹스커피는 그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사실은 건강에 조용히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믹스커피를 조금씩 줄이고 더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달라질 거예요. 자, 이제 믹스커피보다 더 위험한 커피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카페인이 없으니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죠. 다음 이야기에서 디카페인 커피의 숨겨진 위험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함께 계속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 방금 우리는 믹스커피의 달콤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안에 숨겨진 건강 위험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커피의 세계에는 또 다른, 어쩌면 더 교묘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카페인이 없으니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시 귀 기울여 주세요. 디카페인 커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커피일 수 있다는 사실,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계에 몸담으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디카페인 커피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 한 잔, 정말 괜찮은지 함께 알아볼까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없으니 건강에 좋다는 마케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특히 잠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밤늦게 커피를 즐기고 싶거나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카페인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려면 원두를 특수한 용매에 담가야 하는데, 이 용매 중 일부는 놀랍게도 손톱 제거제와 유사한 화학물질과 비슷합니다. 심지어 청정하다고 광고하는 CO2 방식조차 완전히 무해하지 않아요. 이 과정에서 원두는 화학적 변화를 겪고 우리 몸이 진화 과정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은 간과 신장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죠. 유럽의 한 연구에 따르면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 커피보다 간과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간과 신장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데, 디카페인 커피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은 이 기관들을 과도하게 혹사시키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이런 부담이 더 심각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데, 디카페인 커피가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면 독소가 몸에 쌓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만성 피로, 소화불량, 심지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제 환자 중 65세 황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디카페인은 안전하다는 광고를 믿고 매일 디카페인 커피를 2잔씩 마셨어요. 하지만 늘 피로감에 시달리고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소연하셨죠. 진료실에서 선생님,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소화가 안 될까요? 디카페인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할머니께 디카페인 커피를 끊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쌍화차를 드셔보시라고 권했어요. 한 달 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네요. 소화도 편해졌고 하루가 가벼워졌어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시간이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디카페인 커피가 안전하다는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카페인이 없다는 말만 믿고 매일 마시는 그 한 잔이 사실은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저는 차라리 따뜻한 블랙커피를 소량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학 처리가 덜 된 원두 커피는 적어도 디카페인 커피보다는 몸에 부담이 적죠. 여러분은 어떤 커피를 마시고 계신가요? 혹시 디카페인 커피를 건강의 대안으로 선택하셨다면 지금이 그 선택을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커피를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통해 건강을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어떤 선택이 덜 해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커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커피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히 믹스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가 숨기고 있는 위험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커피를 완전히 끊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커피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더라도 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계에 몸담으며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이런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어떤 선택이 덜 해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줄 준비되셨나요?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저도 압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아침을 깨우고 친구와의 수다를 즐겁게 해주는 소소한 행복이죠. 그래서 만약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뜨거운 블랙커피를 첫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블랙커피는 원두를 그대로 추출한 원액 상태로 믹스커피나 디카페인 커피처럼 추가적인 가공 과정이 적습니다. 이 말은 첨가물이나 화학적 변성 물질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뜨거운 블랙커피는 천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덜 주죠. 단, 하루 한 잔 정도로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뜨거운 커피에 우유를 넣은 것입니다. 라떼나 카퍼레처럼 우유를 섞어 마시는 커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유를 고온에서 커피와 섞으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에 들어가는 경화유지나 정제당에 비하면 훨씬 덜 해롭죠. 우유는 커피의 자극적인 성분을 일부 중화해주고 따뜻한 상태로 마시면 천 저하를 막아줍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혈액 순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 뜨거운 커피가 더 나은 선택이에요. 세 번째는 아이스커피입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아이스커피는 천을 떨어뜨려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천 유지가 건강에 중요한데 차가운 음료는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죠. 그래도 믹스커피나 디카페인 커피보다는 덜 해롭습니다. 아이스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되도록 양을 줄이고 너무 차갑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믹스커피입니다. 믹스커피는 정제당과 경화유지 때문에 건강에 더 큰 부담을 주지만 디카페인 커피보다는 약간 나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대 피해야 할 것은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용매는 간과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건강하다는 마케팅에 속지 말고 디카페인은 되도록 멀리 하세요. 제 환자 중 79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커피를 정말 사랑하셨죠. 매일 아이스커피 2잔은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혈압이 자꾸 오르내리고 손떨림 때문에 불편해 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선생님, 커피를 끊어야 한다니 너무 아쉬워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으시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저는 할아버지께 아이스커피 대신 뜨거운 블랙커피로 바꾸고 하루 한 잔으로 줄여보시라고 권했어요. 2달 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혈압이 안정될 줄 몰랐어요. 요즘은 동네 친구들과 아침 산책도 즐기고 있답니다. 할아버지의 그 미소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죠. 여러분도 커피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뜨거운 블랙커피로 바꾸고 하루 한 잔으로 줄여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커피를 마시고 계신가요? 혹시
아이스커피나 디카페인 커피가 습관이라면 지금이 현명한 선택을 시작할 때입니다. 건강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커피를 덜 해롭게 마시는 법을 알았으니 커피를 줄이거나 끊는 실용적인 팁을 더 알아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함께 계속 이어가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커피를 덜 해롭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뜨거운 블랙커피나 우유를 섞은 커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 커피를 줄이거나 끊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하루를 커피 없이 어떻게 시작하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아침을 깨우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소중한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계에 몸담으며 수많은 환자분들이 커피를 줄이고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오늘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팁은 커피를 천천히 줄여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커피를 끊으려고 하면 몸도 마음도 힘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커피 3잔을 마신다면 첫 일주일 동안 2잔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1잔으로 줄이고 그 다음엔 이틀에 1잔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줄이면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 금단 증상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마라톤이에요. 한 번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자신의 속도에 맞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팁은 아침을 따뜻한 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찾는 습관, 익숙하시죠? 하지만 그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셔보세요. 따뜻한 물은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위와 장을 진정시키며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 따뜻한 물 한 잔이 커피보다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이에요. 저도 아침에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 뒤로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그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팁은 대체 음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커피를 줄이려면 그 빈자리를 채울 무언가가 필요하죠. 저는 쌍화차나 보리차 같은 전통차를 추천드립니다. 쌍화차는 커피와 비슷한 깊은 색과 향을 내지만 카페인이 없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리차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위를 편안하게 해주죠. 이 차들은 커피처럼 습관적으로 마실 수 있으면서도 건강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단, 쌍화차를 고를 때는 카라멜 색소나 인공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집에 보리차나 쌍화차를 준비해놓고 커피 대신 한 잔 드셔보세요. 그 따뜻한 온기가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번째 팁은 14일 무카페인 챌린지에 도전하는 겁니다. 단 2주 동안 커피를 완전히 끊어보고 몸의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잠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두통이 줄어드는지, 아침이 얼마나 상쾌한지 일기처럼 간단히 적어보는 거예요. 제 환자 중 74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 챌린지에 도전하셨죠. 할머니는 매일 커피 2잔을 마시며 두통과 피로에 시달리셨지만 선생님, 2주만 해보라니 도전해봤어요. 근데 정말 잠이 깊어지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며 웃음꽃을 피우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14일 챌린지에 도전해보시면 몸이 보내는 감사 인사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4가지 팁, 어렵지 않죠? 천천히 줄이고, 따뜻한 물로 시작하고, 대체 음료를 찾고, 14일 챌린지에 도전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아 줄 거예요. 제 환자분들 중 이렇게 시작한 분들은 한 달 뒤 선생님, 왜 진작 안 했을까요? 라며 웃으시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차이를 느끼셨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커피를 줄이는 방법을 알았으니 커피 대신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쌍화차와 특별한 주스 같은 대체 솔루션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커피를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천천히 줄여가고 따뜻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며 쌍화차나 보리차 같은 대체 음료를 시도해보는 팁들 기억나시죠? 하지만 커피를 줄이거나 끊었을 때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커피가 주는 그 익숙한 따뜻함과 기분 좋은 순간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하죠.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계에 몸담으며 수많은 환자분들이 커피를 대신해 건강을 되찾은 솔루션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2가지 대체 솔루션, 쌍화차와 CCA 주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루틴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간단한 변화로 여러분의 일상이 얼마나 달라질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쌍화차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쌍화차는 우리나라 전통차로 커피와 비슷한 깊은 색과 진한 향을 내지만 카페인이 전혀 없어요. 이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를 편안하게 해주는 훌륭한 선택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카라멜 색소나 인공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쌍화차를 골라보세요. 요즘은 마트나 온라인에서 천연 재료로 만든 쌍화차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집에 한두 팩 준비해놓고 아침이나 저녁에 따뜻하게 한 잔 드셔보세요. 커피를 마실 때처럼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몸은 훨씬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2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CCA 주스, 즉 사과, 당근, 양배추로 만든 착즙 주스입니다. 이 주스는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사과는 항산화 성분으로 몸의 염증을 줄이고, 당근은 간 기능을 돕는 비타민 A가 풍부하며, 양배추는 소화계를 진정시키는 데 탁월하죠. 매일 아침 한 잔 혹은 최소 주 1회 이 주스를 마셔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착즙 주스는 간 기능을 20% 이상 개선하고 신장과 소화계를 마치 세척하듯 깨끗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사과 1개, 당근 2개, 양배추 1줌을 믹서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설탕이나 꿀은 넣지 말고 신선한 재료의 자연스러운 맛을 즐겨보세요. 이 주스는 커피처럼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께 완전 해독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생채소와 과일만 섭취하는 날을 가져보세요. 이 루틴은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소화계를 쉬게 하며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CCA 주스를 마시고 점심에는 샐러드나 생과일을, 저녁에는 가벼운 채소 스프를 드셔보세요. 이 하루가
여러분의 몸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 제 환자 중 82세 정경자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을 해독데이로 정하셨죠. CCA 주스와 생채소 시기를 실천한 뒤 할머니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선생님,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네요. 손주들과 놀아줄 힘이 생겼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그 밝은 미소가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솔루션, 쌍화차, CCA 주스, 그리고 완전 해독 루틴은 어렵지 않죠. 커피를 대신할 이 간단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몸을 새롭게 깨워줄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한 잔의 쌍화차, 한 잔의 주스로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솔루션들을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몸이 보내는 변화를 느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커피를 대체할 솔루션까지 알았으니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일상에 적용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건강한 습관을 오래도록 이어가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함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커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 그리고 커피를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쌍화차와 CCA 주스 같은 대체 솔루션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그만이라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계에 몸담으며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신호를 듣고 변화를 시작한 순간 건강이 놀랍게 회복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변화를 시작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몸은 참 똑똑합니다. 매일 커피를 마시며 쌓이는 부담을 느낄 때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느끼고 계신가요? 밤에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 장애, 약을 먹어도 쉽게 낫지 않는 만성 두통, 손이 떨리거나 심장이 쿵쿵 뛰는 손떨림과 심계항진, 아침에 커피를 마셔도 몇 시간 뒤 몰려오는 빠른 피로, 밥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한 소화장애, 혹은 이유 없이 몸이 붓거나 피곤한 갑상선 이상, 이 중 단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이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제 커피를 멈춰야 할 때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몸은 점점 더 큰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와 두통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압 문제, 당뇨, 심지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지금 행동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줄 거라는 점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첫걸음은 바로 14일 무카페인 챌린지입니다. 단 2주 동안 커피를 완전히 끊어보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깊은 잠, 맑은 정신, 그리고 가벼운 몸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챌린지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제 환자 중 77세 박명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커피 3잔을 마시며 늘 피로하고 두통에 시달리셨죠. 진료실에서 선생님,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14일 무카페인 챌린지를 제안드렸어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쌍화차와 따뜻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며 도전해 보셨죠. 2주 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2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잠이 깊어지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아도 힘이 남아요. 그 밝은 웃음이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죠.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쌍화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손주들과의 시간을 더 즐기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지금 행동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 커피 대신 쌍화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부드럽게 채워주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4일 챌린지를 시작하며 매일 몸의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잠이 깊어졌는지, 두통이 줄어들었는지, 아침이 더 상쾌해졌는지 작은 변화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 기록은 여러분이 건강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내려놓고 한 잔의 쌍화차를 드는 그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보내는 신호를 들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그만이라는 신호를 들었다면 용기를 내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낀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영감을 줄 거예요.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여러분의 건강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이야기들을 되새기며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커피 한 잔이 우리 몸에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커피가 단순히 잠을 깨우는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부신, 갑상선, 혈관, 간, 신장, 그리고 면역체계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불면, 두통, 손떨림, 소화장애 같은 신호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외침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지금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계에 몸담으며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신호를 듣고 변화를 시작한 순간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를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이 여정에서 우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해결책들을 만났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줄이고 뜨거운 블랙커피로 바꾸거나 더 나아가 커피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쌍화차와 CCA 주스를 소개해드렸죠. 쌍화차는 카페인 없이도 따뜻한 위로를 주고 사과, 당근, 양배추로 만든 CCA 주스는 간과 신장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하루 생채소와 과일만 먹는 완전 해독 루틴은 몸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죠.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아 줄 거예요. 제 환자 80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커피 3잔을 마시며 피로와 두통에 시달리셨죠. 선생님,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며 망설이셨지만 14일 무카페인 챌린지에 도전하셨습니다. 한 달 뒤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요즘은 손주들과 책 읽고 산책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정말 간단한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단 5분, 아침에 커피 대신 쌍화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아니면 주 1회 CCA 주스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냉장고에 14일 무카페인 챌린지라고 적은 메모를 붙여놓고 매일 작은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한 달 뒤 여러분은 더 가벼운 몸과 맑은 정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비결을 공유할게요. 그리고 14일 챌린지에 도전하셨다면 그 결과를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가장 먼저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자, 이제 첫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밤마다 화장실 문을 몇 번이나 두드리시나요? 소변 줄기가 약해져서 혹은 중간에 뚝 끊겨서 변기 앞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전립선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5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힘찬 걸음으로 진료실 문을 여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5만 명이 넘는 남성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을 바꾸는 비결을 찾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전기를 아껴야 오래 산다는 오래된 믿음이 수많은 남성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립선 건강을 잃고 삶의 활력까지 잃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린 68세 최영철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4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아온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 밤마다 화장실을 6번, 7번 다녀와도 잠을 못 자요. 소변은 찔끔 나오고 잔뇨감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합니다. 아내와의 잠자리는 12년째 끊겼어요. 저는 이제 남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절망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그의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말했죠.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집니다. 예전엔 같이 여행 다니고 손주들과 웃으며 놀았는데 이제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최 선생님의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모습과 겹쳐 보이시나요? 밤마다 잠을 설치고 소변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마저 멀어지는 그 고통,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약도, 비싼 치료도, 심지어 수술도 없이 단 한 가지 간단한 습관만으로 여러분의 전립선을 깨끗이 청소하고 30대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병원에서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전립선 건강의 비밀과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첫걸음을 함께 내딛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 그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봅시다, 여러분. 혹시 전립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소변을 내보내는 기관 정도로만 여기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립선은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전립선은 남성 건강의 심장, 아니, 중앙통제실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통제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변 문제로 시작된 고통이 여러분의 심장, 혈관, 수면,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5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며 이 작은 기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뼈저리게 보아왔습니다. 자, 전립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방치하면 위험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여러분의 몸속에서 전립선은 매일 새로운 정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정자들은 정낭과 전립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데 이 정자들이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세요. 깨끗한 물이 흐르지 않는 저수지를요. 물이 고여 있으면 점점 탁해지고 결국 썩기 시작하죠. 전립선도 똑같습니다. 배출되지 않은 정자는 죽은 세포와 백혈구, 기타 노폐물과 함께 찌꺼기로 변합니다. 이 찌꺼기는 전립선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은 전립선을 부풀게 만들어 요도를 꽉 누릅니다. 마치 수도관이 밟혀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는 겁니다. 제 환자 중 70세 박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은퇴 후 취미로 등산을 즐기던 활기찬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밤마다 화장실을 5번, 6번 다니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박 박사님,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요. 잔뇨감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갈 엄두가 안 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전립선은 염증으로 부풀어 있었고 요도를 강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배출되지 않은 찌꺼기가 그의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이 문제는 소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성철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전립선은 배출이 생명인 분비샘입니다. 침샘이 침을 뱉지 않으면 썩듯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의 염증은 단순히 소변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사정하지 않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33%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만성 염증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리고 심혈관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전립선 염증은 혈관에 염증을 퍼뜨리고 이는 고혈압, 당뇨, 심지어 심장병 위험까지 높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느라 잠을 못 자고 아침이면 피로에 절어 있고 자신감마저 잃어가는 삶을요. 66세 이재민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박 박사님, 소변 때문에 친구 모임도 손주 졸업식도 포기했어요.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저는 그냥 집에 갇힌 죄수 같아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소변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올가매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전립선에 쌓인 찌꺼기입니다. 그리고 이 찌꺼기를 청소할 방법이 있습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요. 전립선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소변 문제로 시작된 고통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썩은 찌꺼기를 어떻게 청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를 전립선 청소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 청소운동이 어떻게 전립선을 되살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지 그 놀라운 효과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전립선 건강의 핵심 열쇠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저는 이 열쇠를 전립선 청소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전립선을 깨끗이 씻어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강력한 의학적 치료입니다. 지난 30년간 5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이 간단한 습관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청소 운동이 여러분의 몸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3가지 과학적 효과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효과는 바로 대청소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오래된 창고가 있다고요. 그 창고에 물건들이 쌓여 먼지가 뿌옇게 덮이고 곰팡이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립선도 똑같아요. 매일 새로운 정자가 만들어지지만 배출되지 않으면 죽은 정자와 세균, 독소 같은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 찌꺼기는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은 전립선을 부풀게 만들어 소변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염증이 전립선암 위험까지 높인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2, 3회 사정을 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제 환자 72세 윤재호 씨는 이렇게 말했죠. 박 박사님, 처음엔 이 운동이 어색했지만 2개월쯤 지나니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더라고요. 마치 몸속에 쌓인 쓰레기를 다 버린 기분이었어요.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을 깨끗이 청소하고 염증과 암 위험을 줄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내부 마사지입니다. 사정을 하면 전립선과 골반저근이 강하게 수축하고 이완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전립선이 스스로 마사지를 받는 것과 같아요. 이 마사지는 혈류를 촉진하고 부은 전립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전립선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70세 박민수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은퇴 후 등산을 즐기던 분이었지만 전립선 문제로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이 청소 운동을 권했죠. 3개월 뒤 그는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 소변 줄기가 예전처럼 시원해졌어요. 병이 앞에서 고생하던 시간이 줄었고 요즘은 아침마다 몸이 가볍습니다. 이 내부 마사지 효과는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잔뇨감과 빈뇨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효과는 호르몬 균형입니다. 여러분,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한 호르몬이 아니에요.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며 심지어 자신감까지 북돋아주는 남성 건강의 핵심입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뇌에 신호를 보내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계속 유지하도록 자극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사정이 없으면 뇌는 이제 이 호르몬은 필요 없어 라고 판단해 생산을 줄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면 피로감이 늘고 근력이 약해지며 삶의 활력도 떨어집니다. 67세 김영수 씨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박 박사님, 전립선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어요. 아내와 대화도 줄고 늘 무기력했죠. 그런데 이 운동을 시작한 뒤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달라졌어요. 다시 힘이 나는 기분이에요. 이처럼 전립선 청소 운동은 단순히 소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효과 대청소, 내부 마사지,
호르몬 균형은 전립선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청소 운동은 단순히 전립선을 살리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 운동이 어떻게 수면의 질을 높이고 부부 관계까지 되살리는지 더 놀라운 보너스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세요.